하이, 반갑습니다. 직업정보론에 대하여 15문항으로 특강을 말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론은 요 안에 제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꼭 특강 들으시고 요 안에 있는 걸로 하여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올해 마지막 시험을 하여 좀 열과성을 다하여 제 촉과 감을 모두 동원하여 15문제를 압축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아시죠? 저 밑에 댓글에다가 여러분 이메일 써가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하고 바로 이메일로 전송드리면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요 특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직업정보론 들어갔어요. 전체 문항을 파악한 뒤 여백을 활용하여 가답안을 메모하고 자신 있게 기술합니다. 답안지 받으면 번호 옆에다가 그 가답안을 살짝 쓰고요. 이를테면 직업의 4대 요건 이래 쓰라 하면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자율성이지 그걸 간단히 써놓고 또 다음 문제도 18번까지 써놓고 1번 돌아와가지고 천천히 1번부터 이미 18번까지 다 봤으니까 가답안 써놨으니까 여유있게 쓰시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파이팅! 1번 갑니다. 15중 1번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 의미를 쓰시오. 프린터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직업사전입니다.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정보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행 우리나라 정규과정연화를 고려하여 그 수준을 6개로 분류하였으며 독학금융고시 등 통해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정규교육과정 연한 수준 6 아시죠? 무학 초등학교 정도, 중졸 정도, 고졸 정도, 전대졸 정도, 대졸 정도, 대학원 이상 6년 이하, 6년 초과, 9년 이하, 9년 초과, 10여년 이하, 10여년 초과, 14년 이하, 14년 초과, 16년 이하 직업상담원 수준 5 요거는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합니다. 직업상담원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수준 6은 16년 초과, 그죠? 2번 한국직업사전의 숙련범주, 숙련기간 수준구를 수라. 수준구도 우리 1차에 계속 나오거든요. 또 최근에도 2차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숙련기간의 수준구요. 수준 1에서 수준구 바로 갈게요. 약간의 시범률도 시범 후 30일이야. 1개월 초과 3개월이야. 3개월 초과 6개월이야. 6, 12, 1, 2, 2, 2, 4. 직업상담은 수준 7. 평균적으로 숙련도를 가지려면 수준 7. 우리 직업상담원은 2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10년 이하. 수준 8. 10년 후 10년 초과. 3번요. 부가직업정보 중 직무기능 DPT에 대하여 써라 하셨습니다. 자료, 사람, 사물요. 아시죠? 자료에는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사람에는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그 다음에 설치에는 정밀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수동 조작하는 거 있죠. 그거까지. 그럼 정의는 자료 갑니다. 하나만 할게. 자료. 왜 프린트물 받으면 있을까 얘가.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의 표현을 포함. 하위 명칭은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등이시면 복잡성이 존재한다. 사람과 사물은 프린트 받아가 딱 보고 다 보고요. 딱 그대로 쓰면 6점. 다음 4번 문제예요.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자극 강도 5단계를 써라. 아시죠? 이거 노입니다. 아주 가벼운, 보통, 가벼운 반대는 무거운이나 무거운 쓰면 안 돼. 힘든, 아주 힘든. 최고, 밑에 이상. 최고 그 옆에 때때로 8반은 4, 20반은 10, 40반은 20, 40반은 20. 그죠? 앞에는 뭐라 돼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뒤에는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자학강도 5단계. 그 다음에 5번은 자학강도 결정기준에 대하여 물을 쓸수요. 자학강도 결정기준을 물으면 이거는 프린트 받아보면 4번하고 5번하고 달라요. 결정기준 4가지는 뭔데? 들어 올림, 운반, 민, 당김.
들어올리면 어떻게 정의하죠? 들어올림.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형광펜. 운반이나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운반이라고 그러지. 미문, 물체에 힘을 가하여 5자 밑줄, 7자 밑줄,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 작업. 당김이란 뭐야?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쪽 5자, 힘을 가한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을 당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자학 강도의 결정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 5번은 비교해라고 제가 문제 내놨다. 6번은 한 표직분 제7차 개정 내용이요. 한국포준직업분류 2018년 1월 1일날 바뀌었는데 2018년도는 문제 나올 리가 없고 올해 2019년도에 제가 1회 또 나온다, 2회 또 나온다 안 나와서 3회 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외우는 방법 해놨죠. 한국포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전사고자 지시사기 끝. 이게 무슨 말일까? 전사고자 가운데에 지시사기 하나만 해보면 전문기술직 정보 역량 확장 등 지식정보와 사회 변화상 반영을 제가 지 뒤에 잡았대. 내가 이거 지금 보고 있지만 안 보고 다 외워요. 제가 퍼펙트 하잖아요. 7번요. 직업을 규명하기 위한 네가지 조건 아까 했죠. 개경사윤하고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하나 더 해라. 사회성과 윤리성을 3번으로 해주고 4번에는 자율성을 넣어주라고. 위에 네 가지가 되더라도 속박이라면 직업으로 보지 않거든. 그죠? 속박은 안 되기 때문에 비속박성을 세자로 자율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포준직업분류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마지막 자율성 하여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두시고요. 얘가 그 2017년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한번 나올 때가 됐. 다음 15문제 중에 8번요. 한국포준직업분류의 포괄적 업무 개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포괄적 업무 개념의 분류 원칙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래 하더라도 개념서라 한 명이 유사한 일 예자 밑줄 두 가지 이상 이상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세 가지는 따라해봐. 주체생 주된 업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이거는 예를 들어서 써야 된다. 주된 업무에는 얘는 뭐가 나오나요? 의과 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처치 진료 환자 상담 상관성이 많은 항목 아시죠? 두 번째, 주체성, 최상급 직능 우선의 원칙은 상이한 수준의 일을 할 경우에는 최상급 직능으로 분류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라. 조리사와 배달원, 조리사가 직능이 높은 것으로 보아 조리사로 분류하여야 한다. 짬뽕집에 조리사가 직능이 높나? 그냥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것이 직능이 높나? 당연히 조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로 분류해야지. 그래야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 명을 두 분류에 들어가면 이거는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사한 일을 할 경우에는 하나로 분류해야 되지.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입니다. 뭐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가 있다 하자. 제빵원과 판매사다. 그럼 제빵원이 생산 업무 쪽이니까 판매는 공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생산 업무 쪽으로 분류하면 제빵원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9번은 다수 직업인데 이거는 2019년 2에 나왔거든. 그래서 나올 확률이 떨어져. 그래도 이거 아니면 우리 한국포준직업분류 분류원칙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르게 크게 놓을 게 없어. 그래서 해놔야 돼. 답은 시수체 끝. 10번 갑니다. 10번요. 한국포준직업분류 대분류에서 직능 수준을 연결하시오. 한국포준직업분류 대분류 아시죠? 요거는 제가 저 뒤에 이런 프린트 받으면 이 프린트 받으면 그 7페이지에 보면 7, 8, 9가 그 부록이라 하여 내가 그 표를 만들어 놨거든. 표를 다 이어놨다. 그러니까 8페이지네. 8페이지 표 3에 보면 한국포준 직업분류 대분류를 다 이어놨거든요. 그 대분류를 가지고 직능을 여러분 뒤에 써보라고 문제 나오거든요. 대분류 1, 2, 대분류 1은 관리자, 대분류 1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이거는 제4 직능, OR 제3 직능. 대분류 3번에서 8번 38 강대에서 사서판 농기장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농림업 숙련 기능물 관련 기능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요거는 제2 직능 수준요. 9번 단수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 이 군인에 놓은데 A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그 이상. 11번요.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을 쓰시오. 왜? 앞에 산업활동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능을 써라, 직능 수준을 써라, 직능 유형의 개념을 써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가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직능이라고 그러고, 직능 수행은 스킬 레벨인데 직무 수행 능력이 높낮입니다. 높낮이고 뒤에 동그라미 정직직 선사,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선전 능력,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정된다 해야 된다. 직능 유형은 스킬 스페셜리제이션, 요거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치사투생,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되는 재료와 서비스 종류와 관련되는 거죠. 12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사용 목적 4가지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듯이 사취특급이에요. 사취특급, 급이 뭐야? 급이라는 것은 직종별 급이라든지 수당 직업의 결정 기준으로 이 한국표준 직업분류가 활용되지요. 대파이 쉽지? 직업정보로는 전략 챕터잖아요. 이 말은 쉽다. 이 직업정보를 틀리면 안 돼.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그죠? 저는 시험 안 칩니다. 저는 1급도 가 있고요. 2급은 물론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치잖아. 저는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잘 쳐야 된다. 자, 다음에 캡코 코드의 특징을 기술하죠. 캡코 코드는 2018년 1월 1일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대 심노로 정리해 둡니다.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배를 그대로 적용하고,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직대, 대분류와 중분류는 직능 유형을, 직능 수준은 소분류에서만 고려되었다. 직대 옛날에 24개 중분류 중심에서 10진법 중심의 대분류로 변한다. 10진법 중심 대분류로요. 마지막 노동시장 파악 및 정책 활용성이 높도록 설계했다. 이 캡코 코드도 뒤에 7페이지에 보면 캡코 코드를 내가 대분류 바뀐 거를 그대로 잡아놨지. 7페이지에 표를 보면 그거 나옵니다. 캡코 코드요. 여기요. 여기 캡코 코드가 나오잖아요. 참고하시고요. 13번요. 15개는 13번. 뭐 나오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3가지 또는 분류원칙 3가지 쓰라면 1번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일결이라여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얘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2019년 1회도 나왔거든요. 그럼 2회 건너서 3회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1번 산출물의 특성은 순서 가져가야 되고,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기능 및 용도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 밑에 제가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5가지를 쓰라가 되어 있어요. 대분류 A, 농업점 임업 및 B, 강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전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그죠? 요거 A, B, C, D, E까지. 참고로 F는 건설업, H는 F, G는 도매 및 소매업, H는 운수 및 창고업 등등. 이렇게 G, H 정도까지는 해두셔야 왜? 대분류 명칭을 쓰라 할 수 있거든. 14번 적용원칙 3가지를 쓰라 하는 겁니다. 요거 이번에 나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3가지는 적용원칙 할 때 적동글라미, 1번에 생산 단위는 생동글라미, 2번에 복합적인 복동글라미, 그 다음에 뒤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5페이지네요. 5페이지 두 줄에 결합되어 있는 결, 이거를 저는 적용원칙 할 때 생산단위 결, 생복결이라 해두지. 생복결. 적용원칙은 생복결 넣어야 됩니다. 생산단위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 생산공정. 이 투입물 생산공정을 제가 대갈로 해놨는데 이것은 갈로 이렇게 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 그들 활동을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다 분류해야 되고,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위인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수 분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합은 결혼하기 거자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결정 방법은 4가지요. 산업결정 방법은 요거는 번호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참고로 해놨어요. 산업결정 방법은 결정의 행간편. 여러분 결정 어찌 하나요? 상생 계절휴배라 그래요. 동그라미 2번에 상, 1번에 생, 2번에서 1번으로 올라갑니다. 상생 계절휴배에 4가지 프린트 했으니까 프린트 꼭 받으셔서 결정 방법과 그 앞에 14번의 문제에 적용원칙 꼭 해두십니다.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 와우! 실업률 계산 문제 나옵니다. 이런 문제지요. 고용률이 50%,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명인 가상경기에서 실업자가 50명일 때 실업률을 구하라. 실업률 공식 아시지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그럼 이거는 실업자 수가 있으니까 얼마 하면 돼?
경제활동 인구를 알아야 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오고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 그럼 경제활동 인구를 알려면 생산 가능 인구를 알아야,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400 빼면 경제활동 인구 나올까 아이가. 그럼 그걸 고용률 가지고 구해야 돼.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니까 고용률 50%는 생산 가능 인구를 X라고 하면, 그럼 취업자 수는 분자는 X 빼기 그 실업자가 50이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이니까 두 개 합치면 450. 그럼 X에서 450을 빼면 취업자 수가 돼요. 그럼 도표를 그려보라고. 최고의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수, 비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에는 취업자, 실업자. 그럼 여기 50이고 여기 400이니까 요거는 전체 X에서 450을 빼면 이게 나오잖아. 곱하기 100.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그 공식은 제가 프린트물 받으시면 잘 해놨어요. X가 900 나와. 생산 가능 인구 900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400을 빼면 500이 되지.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500이니까 실업자 수 50 곱하기 100 하면 500분의 50 곱하기 100, 답은 10% 나오네. 제가 실업률 계산해 보니까 다 10%라고. 그럼 실업률 넣으면 답만 내 앞으라. 실업률 넣으면 물었다 이 차이에 뭐 10%요. 그러면 떨어진대. 큰일 난다. 내 책임 아닙니다. 계산 문제 풀어야 돼. 공식 넣어가. 공식 넣고 그 다음에 거기 숫자 딱 대입하고 답 넣고 퍼센트 잊어버리지 말고 10%. 룰 넣으면 퍼센트 10%예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삥삥삥. 예, 그 외에 제가 추가 문제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문제를 압축해 보더니 그래도 이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꼭 봐두셔야 되겠다. 우리 수험생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어놨는데, 밑에 추가 문제에 여러분 받은 프린트물 5페이지 보면 추가 문제에 이게 나온데 구인 배수를 구하라, 취업률을 구하라가 있어요. 이거는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프린트 받으셔서 꼭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계산기 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입직률과 이직률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꼭 한번 구해보시고 점검하시고 문제 나와도 당하지 말고 아 이거 어령촌 놈이 나온다 했다라고 하고 패스, 오케이, 퍼펙트한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직률, 이직률 다 나와 있고요. 마지막 추가 문제로서는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 이거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은 최고 밑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밑에 기능사는 해당 종목의 숙련기능 아이가, 최고의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 아이가. 그럼 가운데 있는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의 검정 기준이 뭐냐 이거지. 제가 미리 말씀하면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앞에 해당 종목의, 기사는 4년제급인데 4년 넘으면 공학도라 그러지. 그래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9자예요. 그 다음에 기능장이라는 것은 기능사가 숙련기니까 기능장은 최고 우두머리니까 최상급 숙련기능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밑에 기사 응시 자격 한 4가지 써봐라 해놨어요. 4가지보다 3가지 놓으실 때 기사는 4년제급이니까 이렇게 해놨지. 종목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실무 경력 3년입니다. 산업기사 따고 나서는 실무 경력 1년입니다.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고요. 그 다음에 외동자치라 하여 외국에서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자 하여 15문제를 압축해 드렸습니다. 요 특강 자료집 보시고 15문제 중에 2시간 문제 나오니까 직업정보론 보시고요. 꼭 직업정보론은 완전히 다 맞추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화이팅! 감사합니다.